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2700만 평방킬로미터의 광활한 북극에는 1300억 톤의 오일과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계 니켈과 플래티늄의 40%가 여기에 있습니다. 북극해 대륙분 가운데 러시아는 500만 평방킬로미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70조 입방미터 규모의 천연가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8,500km에 이르는 북극해 항로를 야심차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아톰플롯 원자력 쇄빙선 함대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4m 두께 얼음을 부수며 10노트의 속도로 나아가는 쇄빙선 선단을 2035년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7월 31일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새 해군 독트린은 북극해의 중요성을 명시했습니다. 러시아는 원자력 항공모함은 없어도 원자력 쇄빙선 함대만은 갖춘다는 결심입니다. 지금까지 대륙 국가였던 러시아는 항공모함이라고 해봐야 재래식의 구진예처 B급 항모 한 척에 불과했습니다. 항공모함을 이용한 세력 투사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대형 항공모함은 미래전에서 생존 공간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노박 부총리는 또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원자력 쇄빙선 2척에 더해 향후 5년 동안 4척의 원자력 쇄빙선을 추가로 건조해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미하일 미슈스친 총리는 북극해의 중요성이 더해감에 따라 화물의 움직임을 감독할 북극항로본부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북극항로본부 설립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서 주된 임무는 선박 통과 주선, 항해 허가의 발급과 취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시스친 총리는 러시아 정부가 북극항로를 중요한 글로벌 교통회랑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세계 시장에 대한 금속 에너지 공급과 아시아와 유럽 간의 화물 통과는 북극항로를 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외부 제재로 인해 서플라이 체인이 엉망이 된 상황에서 북극해 항로는 대부분 러시아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속해 있어 안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는 북극 항로를 개발시켜 나가면서 철로와 강을 통한 교통 회랑과 함께 주요 항구의 인프라도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노박 부총리에 따르면 러시아 당국은 북극해를 거치는 화물 물동량은 2024년이면 8천만 톤, 2030년이면 2억 톤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계획은 또 여러 건설 프로젝트도 수반합니다. 노바텍의 LNG 플랜트, 로스네프치와 가스프롬네프치의 오일 프로젝트, 바임스키의 광산과 추호트가의 프로세싱 플랜트 등이 야심차게 계획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만약 타이완을 둘러싼 미중 간의 갈등이 통제불능 상태가 될 경우 키예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서 나토 국가들에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도 있다고 폴리티코가 유럽 외교관을 인용해 분석했습니다. 유럽에서는 미국의 적대적 관심이 모스크바에서 베이징으로 전환되는 사태를 우려한다는 겁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 가능성을 두고 벌어지는 워싱턴과 베이징의 언어적 대립은 나토의 이슈가 아니면서도 순식간에 위험이 상승할 수 있다고 유럽 외교관은 말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폴리티코는 몇몇 EU 관리들에게 물어본 결과 최근까지도 EU 국가들은 주요 무역 파트너인 중국과 미국 간의 라이벌 관계, 그리고 타이완에 대해 극도로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EU 회원국이 아닌 영국에서 보리스 존슨 이후 총리 자리를 두고 경합을 벌이는 리시 수낙과 리즈 트러스는 베이징에 대한 전투적 외교를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른 게 EU의 기류입니다. 물론 EU의 일부 관리들은 중공에 대해 타이완에 대해 무력 행사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호르헤 톨레도 베이징 주재 브라셀 대사는 중공이 타이완을 공격하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취한 조치와 유사하거나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U가 이렇게 중공에 대해 경고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 하나 감당하기도 벅찬데 전선을 타이완까지 확장하는 데 대해서는 내심 크게 공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한편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하게 될 경우 항공기의 긴급 상황을 구실로 타이완에 착륙할 수도 있다고 중공 관영 환구시보의 영자지 글로벌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갑자기 기체 고장을 수리하기 위해서라든지 급유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타이완에 내린다는 구실을 만들어내는 꼼수를 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이 매체는 분석했습니다. 중공은 이에 대비해 군사 정찰과 레이더 탐지 등 훈련을 해가면서 군이 고도의 경계태세에 들어갔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즈는 그러면서 펠로시 일행이 탄 항공기가 긴급한 문제가 발생하면 중공군 공군이 펠로시 항공기를 에스코트해 하이난 사냐에 내리도록 배려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냐 말고도 중공 본토에도 전문적인 서비스와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공항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낸시 펠로시가 발표한 공식 일정에서 타이완이 빠져 있어 언제 그녀가 타이완을 방문하는지 추측이 난무한 가운데 타이완의 TVBS 방송은 화요일 밤 10시에 도착한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타이베이 동부 시니구에 있는 5성급 그랜드 하얏트에 그녀 일행의 숙박 예약이 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낸시 펠로시의 방문에 따라 타이완은 방공 시스템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은 펠로시의 방문을 묻는 질문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공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조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펠로시가 타이베이의 기술적 착륙이란 구실로 잠깐 내린 뒤 바로 떠날지 아니면 타이베이에서 1박을 할지는 지금 미지수입니다. 다만 타이완에서는 펠로시가 1박을 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